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 기다려 주셨고요. 기다림이 즐거운 팔로우 더 머니 수요일이 즐겁다 이렇게 호응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대표님 모셔볼게요.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팔로우 더 머니 오늘도 돈의 흐름을 따라서 돈의 줄기 그다음에 팔로우 더 맨 진짜 스토리텔링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시잖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예, 잘 네. 지냈습니다. 투자자 분들은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음, 종목이나 전체 흐름에 그 마음을 너무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주식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때가 있으니까 네. 그냥 때를 기다려라. 그 조바심 내봤자 네. 그 때가 안 왔을 때는 자꾸 비교하게 됐거든요. 근데 내 그렇죠. 거는 왜 이럴까?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안달 바이러스가 안달 바이러스. 징징 바이러스 그냥.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예, 제가 고백을 그러니까, 했죠. 그럴 때는 네. 그냥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안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딱 봐서 나도 안 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이 파도가 저는 요새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보면 공포를 자꾸 조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투자자로 하여금 야, 이 앞으로 장 큰일 나. 빨리 현금 만들어. 이렇게 내 귀에다 자꾸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중심을 지키시면 네. 지금 중국 증시는 혼자 독야청청하고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추석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믿어보시죠. 그래요? 예, 우리나라 어허. 지수 지금 3,000개 갖고 한 2,800까지 보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럼 그때 사자 그러는데 저는 그거 구경 안 할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삼전을 믿어보자. 그러면 아하. 삼전이 올라가면서 지수 빠지는 장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그렇죠. 파생 쪽에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비중이 크기 네. 때문에 그래갖고 언제쯤 삼성전자가 제가 의미 있는 가격을 83,000원 잡습니다. 8월 5일 날 기점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8월 20일까지 아주 급락을 했는데 네. 그 83,000원을 언제쯤 돌파할까? 그게 저는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네. 전에 우리가 이 팔로우 더 머니를 구상했을 때 가장 이번에 헤지펀드나 그렇죠. 그 매도자의 헤지펀드 시각에 전략. 대해서 네. 이게 보이지 않게 그 설계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불안 심리에 대해서 팔아 이렇게 네. 만드는 그 에너지가 저는 우리 시장 그 한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전개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사실 매도자의 시각 뭐 해주실 말씀 스토리라인이 사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비해서 일단 물을 좀 예. 대표님 따라 놓으실까요? 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해주실 말씀이 많아서. 자, 삼성전자를 믿어보자.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좀 공포를 일부러 좀 조성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도자의 시각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어떤 얘기예요? 한번 다른 건데 네, 이제 우리는 주식을 사고 주가 올라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외국계 증권사 있을 때는 정반대로 어느 단가에 500만 주를 팔면 성과급 3%. 아, 이런 그 직업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300만 주를 시장에 어떻게 팔까 할 때 네, 이거를 근사하게 얘기하면 시장 조성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을. 조성자. 아하하. 그럼 조성자 될 때는 가끔 가다가 어널리스트, 시장 전략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대상 종목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종목을 300만 팔면 네,
300만 주를 담보를 잡고 계속해서 그 종목을 계속 사요. 오히려. 사고 담보. 그러면 주가를 어느 일정 부분까지 거꾸로 올려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차 매매라든지 다른 펀드 매니저들의 바스켓을 이용해서 그때부터 때려버려요. 그때 선물 파생을 같이 합성해서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 게임즈 다음에 카카오뱅크를 딱 보였을 때 네. 저 올리는 거 나 비슷한 설계가 들어갔다. 그래서 9만 원대 무조건 그쵸. 100% 팔아라.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도 팔아라라고 제시해 드린 것도 네. 제가 BBIG ETF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가 먼저고 네. 카카오 네. 게임 그 순서도 있지만 7월 달에 카카오가 중심이 돼서 편입돼 있는 타이거 BBIG, K 뉴딜 이거를 계속 5일 단위로 찍어보니까 네. 어떤 결과가 수상한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상해요. 예. 그래갖고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자료를 하나씩 한번 샘플링으로 어디에다가 올려놨나? 찾아줘. 자료가 워낙 꼼꼼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사실 매도를 좀 지난 시간에도 좀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한 3개월 정도는 좀 두고 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수소 쪽으로 좀 이동을 강조해 주시기도 했고 오늘 그 얘기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그걸 가장 강조를 해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맞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기초적인 사고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와, 근데 지금 자료를 막 넘겨주시는데, 와, 자료가 진짜 방대하네요. 먼저, 이 개념부터 먼저 한번 배워보시죠. 통계적 차익거래. 통계적 차익거래. 네. 그러니까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게 뭐냐면, 한 종목을 올립니다. 근데 올릴 때 거래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모을 거는 떨어뜨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를 때리고 네. 카카오 게임즈 할 때 카카오 게임즈를 막 맨 처음에 때려서 죽여요, 시세를. 카카오를 어떻게 하냐면 물량을 대차 매매 빌려오거나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법인 딜러하고 같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저한테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300만 주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오다 속에는 그 계열사 중에 네. 저축은행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세 대차 매매에서 이거를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올리는 그냥 바로 스위칭이 하는 롱숏 전략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수가 높은 애들은 빌려와요. 아까 말씀하신 네. 물량을 더 빌려와요. 네. 그리고 이걸 폭탄 제조라고 그러는데 예. 폭탄 제조라는 건 그래서 선파생하고 합성해서 한 10에서 20%를 더 땡겨버려요. 우와. 그러면 사람의 인식이 와, 이 종목이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그쵸. 뭐 뭔가 논리를 자꾸 거기다 부여하게끔 네. 하면서 그때 이제 언론이나 제가 전략가들이나 매니저들이나 이런 것들 볼 때 그때 어널리스트들이 외국계들은 어떤 때는 매도 보고서 내고 막 매수 거기에 다 보면 그걸 설계하는 위에 CIO는 있습니다. 이미 그건 예. 설계돼 있는. 예. 아하.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이 시점에 제가 SK하이닉스 CLSA 매도 보고서 나오고 네. 나 딱 보고 네. 여러분들 사십시오라고 감히 얘기해 드렸어요. 겁내지 마시고 이 보고서 딱 보고 그 성향 보고 뒤에 딱 들여다 보니까 내가 업무를 했을 때 그 반대 요거는 일반도 털게 하면서 10만 원 깨진다 이제 뭐 또 반도체 뭐 피크론 얘기하고 이런 근데 CLSA 쪽이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전략을 세워 드렸던 거 같이 이 통계적 차익 거래라는 게 한쪽을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올립니다.
일부러.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나중에 파생과 연결돼서 이 부분만큼 더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고 하면 15만 원에서 네. 17만 원, 2만 원 올린 게 저는 이게 폭탄 제조예요. 그 2만 원.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 거기서 막 걷었다가 이제 17만 원에서 그걸 때리면서 네. 카카오 게임즈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폭탄인지 구별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럴 때 네. 그 펀드의 순위를 보는 거예요. 펀드.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 방송에도 이거 잠깐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7월 2일 날 카카오가 1등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가 맨 밑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카카오가 막 15만 돌파해서 막 17만 돌아오고 그다음 7월 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그냥 ETF거든요. 네. ETF 선물을 상장을 시켜요,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나와요. 카카오, BBIG, K뉴드 ETF 매수, 선물 매도할 수 있나? 네. 아니면 반대로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네. 그럴 때 제가 이거 경고,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그래서 5일씩 계속 끊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방송에 저라면 카카오를 때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사겠습니다. 아, 이런 기준으로. 예, 이거 분명히 뭔가 롱숏이 아까 통계적 차익거래가 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20일 지난 다음에 이 수치를 딱 보시죠. 네. 딱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가 확 2등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 2등이었던 SK 이노베이션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네요. 예. 네. 여러분들이 이 펀드의 비율, 이 순서라든지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이 펀드의 네이키드로 이 ETF를 사면서 100억 사면서 카카오를 100억 때릴 수도 있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합성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면만 보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7월 26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1등이에요. 네. 순서가 확 올라왔죠. 그러네요. 점점. 예. 이날 제가 꼭지 찍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이게 딱 10만 원 딱 돌파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1위로 올라왔고. 예, 1위로 올라왔고. 그러면 이걸 보는 분들은 야, 카카오 게임즈 이제 간다. 더 간다. 예. 그거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때 시점에 두 개 다 때리고 엑스타 하십시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통계적 차익 거래나 헤지펀드 매도자 시각이거나 징후를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을 이 업계를 근무하신 분들은 제 말을 확 들어올 거고 이 일반 투자자들은 무슨 저런 세계가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실 텐데 이거를 하는 성과급은 아까 얘기한 대로 팔아서 성공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해 보셨으니까. 예. 이런 걸 해 보셨으니까 경험을 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이때 시점 보세요. 카카오는 6월 24일 여기 딱 보시면 24일 날 이미 17만 찍고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카카오가 7월 초까지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요게 한 달 코스로 26일까지 5만 5천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진짜 카카오 대단했죠. 예. 근데 요 지금 오늘 종가로 제가 오기 전에 포지션을 딱 봤어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순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바뀌었나요? 없어요. 아하, 아예. 여기 보시면 네. 이 BBI 뉴딜이 이렇게 7월 26일 딱 고점 찍었죠. 카카오 게임즈 1등 만드는 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하락 추세죠. 오늘 포지션입니다. 1등 SK 이노베이션, 2등 더존 비전, 3등 넷마블, 4등 삼성 SDI, 5등 크래프톤. 아까는 그 카카오 게임즈가 1등으로 올라왔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사라졌었잖아요. 예, 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은 네. 여러분들 정보의 비대칭성의 그들만의 리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이 비토놓을 거 알고 지네들끼리 서로 그 보이지 않는 정보 통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중국의 여러 가지 플랫폼 규제 우리나라도 나오는 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을 안 세력
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 층에서 롱숏이 벌써 나와서 통계적 차익 거래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카카오 연재 하지 마시고 또 급락하니까 살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어디까지 빠진다고 그러면 딱 11만 원이라고 예측해 드렸어요. 그 11만 원 단가가 그냥 나온 단가가 아닙니다. 4월 달에 네. 이 대주주가 블록딜한 단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받아간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가 관리할 겁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 11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옆으로 6개월 갈까 봐. 그래서 몇 개월간은 아예 보지 마시자고요라고 하셨던 게 그러니까 기억이 현 나요. 정부가 다음 정부의 색깔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주도주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소 해갖고 네. 이거 하지 마시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다른 또 수소 관련된 심지어는 한국가스 오늘 한국가스 공사가 그렇게 급락시켰던 게 오늘 4만 원을 돌파시켰습니다. 네. 이런 걸로 자꾸 바꾸라는 게 펀드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저렇게 모여? 그러니까 제가 수소수 왜 떠들었나? BBIG 타이거 이런 2차전 이게 지금 장을 만들었죠. 금년 말이나 네. 내년도는 수소 ETF가 생깁니다. 아하. 대표님, 그러면 지금 뭐 카카오도 그렇고 모든 종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시사적인 뉴스, 이슈 이런 것도 이렇게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골목 상권 침해 이런 게 사실 뭐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카카오가 뭐 100기를 들었다. 진격의 카카오가 이제 100기를 들었다.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걸 벌써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알았다는 얘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네. 우리도 저는 이 시간 통해 갖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만 플랫폼 죽이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너무 독점 가는 걸 국가가 막을 거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전략과 정책이 나올 테니까 미리 대비하십시오라고 계속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돼 갖고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니까 그냥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는 또 지금 카카오뱅크 규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융 섹터 내에서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그것도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입니다. 네. 저는 4자 볼 것 같아요. 4 내지 5. 왜냐하면 이제는 규제를 통해서 기존 은행하고 똑같은 그 레벨을 그러니까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럼 거의 공모가 수준까지도. 그래서 공모가 어. 수준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 네. 플랫폼 금융 규제들이 네. 아직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네. 가장 무서운 게 다른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장이 빠지면은 전체가 붕괴되는데 다른 대타를 자꾸 만들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롱숏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 연초만 해도 누구든지 이구동성 소부장 바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애플카 얘기 나와 이것도 매도자 시각 보면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보는 블랙록에서는 한 30조 팔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를 이 연합 인포맥스 통해서 제일 네, 먼저 체크해 드렸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블랙록이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8월 말부터. 저는 앞으로 블랙록이 10조 정도 사줄 겁니다. 삼성전자만. 그래서 삼성전자 믿고 가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보자. 왜냐하면 그러면 그럼 왜 많이 안 오르는데 바닥에서 모아야죠. SK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뭔가 인식의 전환이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네. 반도체 피크론 업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막 분석을 자꾸 하게 만들 거야. 어. 이거 아니야. 대반등에 다시 빠져. 그러다가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치명적으로 공포 느꼈던 때가 8월 10일 날 북한 통 복구선 그 다시 끊고 네. 13, 14에 하루에 1,000만 주, 2,000만 주, 맞아요. 3,000만 주 때리면서 죽여버릴 때 네. 삼성전자도 하루에 이렇게 3,000만 주씩 때릴 수 있구나.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랄까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저는 그게 순수 네이키드 삼성전자 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엽을 감았다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면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ETF나 뭐 합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8월 30일부터 블랙록도 이제 사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까지 얼마 산지 아십니까? 얼마 샀습니까? 외국인 매수는 계속적으로 전체는 들어오는데. 1조 4천억 샀는데 네. 1조 4천억에 1조가 삼성입니다. 그러면서 7만 2천 원에서 지금 7만 7천 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맥점이 8만 3천 원입니다. 8만 3천 원. 예, 8만 3천 원. 8만 3천 원대는 지난 8월 초 정도. 8월 5일입니다. 정확히. 네. 요거. 네. 그리고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8월 20일. 7만 2천 원. 그러면서 제가 빨간 선 건자리가 그 8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제 통신선 7월 27일 날 열었다가 8월 10일 날 연합훈련 때문에 막아갔고 그다음부터 우리 그러니까 이 7월 28일 정도에는 홍콩 그때 급락파동 내서 그렇죠. 공포를 줬는데 이때 우리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000만 주, 2천만, 3천만 때리면서 8월 20일 날 공포를 만든 거거든요. 언제 스위칭했냐? 8월 30일 날 스위칭했습니다. 네. 그러면 8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7만 7천 원까지는 대반등을 줬어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또 전번주 목금액 급락을 시켰죠. 네. 환율도 급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번 주 월요일 날로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걸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미국이 급락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시장에다가 근본주의로 양매수를 걸어놓고 그날 월요일 날 아침에 네. 위클리 풋 옵션이나 기본 옵션이 위클리는 더블 날 줄 알았고 이거는 한 기본 옵션은 한 30에서 50% 바로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7만 5천 원에서 이제 한 1,000원에서 1,500원 빼고 아니 미사일도 쐈겠다 공포 아니에요? 그렇죠. 환율 1,177원이에요. 그럼 1,180원 팍 돌파하고 하면 30은 기본으로 나올 거다라고 네. 봤는데 잠깐만 팍 돌려요. 시장에서.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벌써 스위칭한 겁니다. 벌써 파생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팍 당겨요. 이게 기계가 한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로직에 그걸 단추를 눌렀다는 얘기예요. 공포를 다 떨 때 우린 파거나 선물 매도하신 분들은 그때 황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집중하신 분들은 그때 크게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그래서 405와 415 사이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더 확신 느꼈어요. 오늘도 걸 미사일을 보시나요? 쐈어요. 장중에. 근데 별로 그렇게 시장에. 기승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오늘 190만 주를 또 샀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스템 구조가 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가 시가 8개 밑에 SK하이닉스부터 갔습니다. 지배력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 올리면 밑에 20개 빠져도 별로 크게 데미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승전 삼성전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왜 살까? 네. 근데 삼성전자만 아니에요. 이제 현대차도 사기 시작합니다. 아, 현대차도.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장을 딱 보니까 꼭 그 과거의 경험치 2013년 느낌이 딱 들어요. 2013년으로 갑니까? 예. 네. 2013년. 그때 그때도 똑같아요. 유럽발 위기하고 뭐하고 전체적 시장 다 망가진다고 그러고 대세 끝났다고 그러고 막 그냥 공포에 떨었던 때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그때는 더 심했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딱 느낌이 네. 그때 느낌이 오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발을 담가 보니까 시장은 2013년도에 그때 이제 차화정하고 전차군단에서 아, 중국 증시가 난리였죠. 어마무시하게 네. 급등을 했던 때거든요. 저는 그와 비슷한 장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요것만 볼 겁니다. 여기
선물 상대 지표, 지표. 그러니까 선물 지표, 네. 종합주가 지수, 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77,000원과 8만 원을 박스를 딱 거놓고 종합주가 지수는 대충 3,200과 3,250 사이, 선물은 420과 25 사이. 네. 이게 저항으로 작동하냐? 이거를 이걸 깨느냐? 돌파하느냐? 끝으로 언제? 돌파하느냐? 네. 추석 이후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서면 딱 23일 날 첫 거래일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딱 그 전날 저게 있어요. FOMC.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예. 큰 그래서 이슈죠. 네. 지금 시장의 하방을 예측하거나 하는 섬에 그 2T의 저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투티. T 하나 T. 테이퍼링. 또 하나 T는 텍스. 법인세 막 2T. 근데 저는 실전에서는 그 싸그리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싸그리 잊어버려. 그 2T 우리를 팔게끔 만드는 괴물이야. 실전할 때 자꾸 나 뒷다리 잡고 팔게끔 만들고 공포를 만드는 괴물이고 실제는 뭘 보냐? 중국 봅니다. 중국. 다들 테이퍼링, FOMC 볼 때 중국으로 눈을 돌리시는데 중국 뭐 계속해서 뭐 공동부유론 뭐 이런 거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이슈 주목하세요? 그게 제가 시장 흐름도 요즘 심상치 않아요. 이걸 저는 황당무계 논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목도 참 잘 지으세요. 황당무계. 황당무계. 예. 생각지 좀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예. 투자하실 때? 아니 중국을 볼 때. 중국을 볼 때? 예. 지금 나오는 단어 보면 네. 저 나라 미친 나라예요. 예? 미친 나라예요. 말도 안 되게 뭐 그 공기업화시키고 그 과외 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심지어는 그 니네들 기부가 안 내면 그 뭐 갖다 얘기해서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 다 거의 뭐 비즈니스를 다 그러니까 수익 내는 거 다 국가를 헌납. 그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또 그 변동성이 어저께 오늘 큰 게 헝다그로 파산된다. 부동산 업체거든요. 네. 그거 파산시킵니다. 네. 그러면 파산 쪽으로 지금. 예, 전 파산시킨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수록 중국 증시는 더 급등합니다. 이게 황당무계 논리. 그러니까 논리가 로직이 작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럼요. 내가 이제 그 시진핑의 책사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거 통계적 차익 거래가 국가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1.5억, 2억에 미리 부자된 그 선불원의 그쪽 아니야. 그쪽의 에너지를 다 뺏어서 6억이나 7억이 되는 중상층 키우기 전략을 해서 내 권력의 장기 집권화를 시키는 논리를 선불원에서 공동부유론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애들 나라는데 안 나. 그럼 사교육을 공급해서 비용 줄여줄게. 이것도 첫 번째.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네. 집 없어? 집 줄게. 그러면 집 주면 국가 소유잖아요. 민간 기업 갖고 있는 거 파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빈터로 돼 있는 지방정부나 비리가 다 어디냐면 중국 여행 가시면 멀쩡하게 생긴 그 도심에 네. 공동으로 생긴 아주 텅텅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이걸 요새 폭탄으로 폭파시키고 있어요. 폭발을 시켜버리고 있다고. 계속 죄송한데 웃음이 나요. 이게 헛웃음이라 그러죠. 이게 가능한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무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장자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가 중국 뿌리할 때는 공자 육아 사상, 그다음에 노자 사상, 장자 사상의 기본 뿌리도 아셔야 돼요. 통치론을 할 때는 이거에 또 깊게 들어가면 그 성황대학교의 최진식 교수님의 유튜브 들어오면 황당무계함 이런 그걸 단어를 눌러보세요. 그럼 장자 사상에서 황당무계함이 건너뛰기를 해서 새로운 세상에 꿈을 만드는 게 통치 철학이다. 이런 기준이 나와요. 지금 시진핑이 거기에 꽂힌 거라고요. 그럼 통치 철학이 어떻게 하냐? 죽이는 데는 철저히 죽여버려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중상층한테는 우리 어떤 민주국가나 자유국가나 자본주의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우리나라 해봐요. 난리 나죠. 근데
우리 그 20대, 30대에서 가장 꿈 뭐예요? 30평을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안 시켜도 좋아요. 그럼요. 국가가 살게끔 해주는 거야. 월세 뭐 한 50만 원, 30만 원만 내고. 좋은 환경의 집에서. 뭐 외곽 저 쾌적한, 끝이 아니라 도심 내에. 그러니까 역세권. 뭐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네. 뭐 84제곱미터 정도. 예, 네. 그거라도 네. 방 2개 정도라도 국가가 뭐 10억, 20억 뭐 대출 이게 아니라 국가 소유해서 너네서 살아. 그리고 자식 나면 우리 자식 왜 낳아? 그 과외비 사교육 끔찍하잖아요. 집값 사교육 이 두 가지를 공동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해결하려고 때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빼요? 그동안 했던 데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자가 된 사람들 곳들의, 거기에서 네.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네. 플랫폼이 빅데이터 회사들 그러니까 죽이는 쪽을 딱 봐요. 근데 또 무서운 거는 네. 그 죽이는 쪽의 뒤에 시진핑 권력층과 다른 돈으로 세는 쪽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러니까 장점인계라든지 태자당 내에서 반대파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이방이라든지 이쪽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통치 자금이 마인이라 하더라도 마인 그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게 다 장점인계 통치 자금으로 다 갔어요. 그다음에 상하이방은 또 옛날 그 저유강 해갖고 네. 그 석유 회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자본을 다 빼갖고 해놨어요. 네, 네. 이런 군웅들이 이제 나는 대권에서 그 후진타오나 심지어 등소평 때도 이런 밑에 이런 군웅 세력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그 척결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진핑이 그 마오쩌둥 다음으로 이제 이 일인화되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리스크가 암살 리스크예요. 그분의. 예.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예. 네. 아니 시도가 많아요.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네. 그래서 시진핑이 하면요. 그 바운더리를 텅 비게 만듭니다. 그냥 뭐 아까뭐 이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텅 비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위험을 리스크를 다. 예. 줄이기 왜냐하면 위해서? 네. 몇 번 그쪽 전문가들이 20번 정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쪽 대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지금 중국을 지배합니다. 그러려면 통치의 철학에서 공동비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역세권에. 네. 그래서 고급 아파트 소유에 있는 사람 다 부셔버리고 그러려고 그러면 누구 해야 돼? 헝닭으로 파산시켜. 내가 그래서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와. 홍콩 증시에 네. 상장돼 있어요. 본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홍콩 숏. 네. 그럼 베이징 거래소 와 본토상. 그래서 여러분들 ETF를 홍콩이나 홍콩 H 하지 말고 코덱스 A30이나 본토로 하라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3년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전략이고 이게 그러니까요. 계속 칼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택 문제도 어떤 논리가 자 그래서 이제 헝다그룹보다 완다그룹 보세요. 이제 완다는 네. 중국 본토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갖다 얘기해서 텐센트나 네. 알리바바는 이미 국유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그 자기 측근 세력들이 다 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군부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이 이제 할 때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건설 시공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시행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별걸 다 해요. 부동산 앱체 보면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엔터그룹 뭐 다 그냥 웬만해 뭐 무지 많이 해요. 완다라고 있습니다. 네. 완다에 이거는 앞으로는 헝다는 이미 끝났고요. 완다를 들여다보시죠. 근데 왜 완다를 공부하라면 네. 이 완다의 그 유명한 그 왕즈총인가 이름 까먹었다. 그 왕지린이라는 분인데 이게 이분이 네. 태자당의 보시라이 측이었어요. 어떤 의미죠? 보시라이가 네. 시진핑 되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보다 네. 그 태자당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님들이 모택동 저기 그 고난의 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셨던 원로급의 자식들. 그래서 태자당, 네네네. 태왕의 자식들의 네. 그룹. 거기에 보시라이가 시진핑이 밑에 있을 때 이제 중국의 대권을 잡겠다라고 네. 1순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인의 비리하고 부인이 살인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면서 그러면서 시진핑이 그때 탁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팔로우 더 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완다로. 볼 때는 이런 팔로우 더 맨을 보셔야 돼요. 네. 그게 팔로우 더 머니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또 뭐가 딱 연결되나? 그러니까 헝다는 잊어버리시고 네, 완다로. 이제 완다로 갔어요. 네. 그럼 완다는 뭐냐? 우리나라 덱스터 투자한 기업이에요. 덱스터. 예, 그럼 덱스터 하지 말아야겠죠.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 또 하나. 그 덱스터는 저도 뭐랄까 메타버스 해갖고 쌀 때에서 한번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연결돼. 또 티아라. 이 아들이 중국의 별명이 있을 겁니다. 티아라 그룹. 네. 중국 이 아들이 문제아예요. 엄청난 그냥 중국의 페리스 힐튼. 그냥 그런 이미지군요. 예. 네. 그래서 욕을 무지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나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나 그래서 티아라를 스카우트해서 중국이 티아라 했던 게 이 사람이 다 에스코트 해갖고 한 겁니다. 그 회사가. 돈도 많이 쓰고요. 그런 역사가 있군요. 예.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우리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기분대로 설날 추석 떡값을 한 사람한테 3,500만 원, 4천만 원 확 쓰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 한국에 적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님이 네. 보시라이 측근이에요. 옛날 그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홍콩 나오면은 이제 중국 본토도 손을 볼 텐데 거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똑같이 헝다우로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추적을 해보시면 네. 한국 연골고리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러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2018년 때 제가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민생그룹이 거기가 태양광이었는데 그 태양광이 안 돼서 파산되는데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다 해갖고 아난티가 3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남북 경협주. 예. 근데 네. 아난티의 대주주가 민생그룹이에요. 근데 본토에는 저 찍혀갖고 파산되거나 네. 문제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와 해갖고 그냥 그래서 무조건 때리라고 똑같은 논리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3만 원에서 그렇죠. 걔네들이 왜? 인수한 기업이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투자했는데 이게 주가 많이 올라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다 엑스트 해버렸습니다. 그 물량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추적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팔로더맨 매도자의 시각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온 현상보다 중국이 왜 저럴까라는 거 보면 그러면 홍콩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의 금융기관을 중국 본토 금융기관이 M&A 할 겁니다. 그러면 영국계 자금이 아직도 국토는 잡았는데 금융이나 사람을 못 잡았거든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동부의 전략이 가장 큰 화두는 그렇게 너무 빨리 보는 플랫폼이나 이런 빅데이터나 엔터테인먼트 투자의 에너지를 미래 지향성으로 말로는 시진핑의 전략이죠. 기술 투자 반도체 중국의 굴기로 가자. 네. 그런데 투자하자. 이거는 당장 효과가 안 나오고 장기적으로 하니까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민간 주도로 넘기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팔로우 더 맨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켓이 내년도 북경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이 나스닥 연봉입니다. 전 이럴 때는 연봉 대단하죠. 진짜. 예, 2012년, 13년에 이게 4천, 5천이었습니다. 네. 이게 15,000원까지 갔어요. 저 때
투자를 했으면. 근데 네. 중국을 한번 보시죠. 중국은 2013년도에 2천 아래에서 5천까지 갔다가 역시 연봉 여기서 반토막이 됐고 지금 3년 뭔가 시도하는데 아직 갇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가 5천 갈 것 같아요. 튑니까 이제? 중국 그 시진핑의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국가 주도적 상승장. 그러니까 다른데 나쁠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가 저 공포를 만들수록 지수를 급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본토 중심으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미국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있는 거 다 들어와. 네네. 미국에 그러면서 홍콩에 상장시켜. 홍콩에 상장시켜서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시장이 베이징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베이징 거래소 활황시키면서 돈은 지금 저는 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 색깔 없이 돈이 되는 데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소로주가 중국 가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재단이 중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못 막아요. 근데 이제 본토로 공격할 것 같아요. 본토로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블랙록도 지금 네. 내상이 많아요. 무슨 내상이 많아? 지금 중국 홍콩인데 똑같은 펀드에 그쪽 종목들 그 텐센트, 알리바바, 그다음 디디 추싱 이런 것들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반토막에 7, 80%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게임 했잖아요. 저는 한국 시장 올리는 게임 할 것 같아요. 그 중심이 삼전이고. 그래. 그렇게 해서 네. 이제 3점만 뭐 보자. 이런 전략을 이렇게 스토리를 쫙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팔게끔 만들어요. 모든 데이터는 추석 전에 급락 지표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그 매도자의 시각을 보고 이런 설계하는 애들 보고 쭉 보면 일반들 털어내게 하고 지네들은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딱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8월 5일에 아까 고점이 83,000원이죠. 그거까지는 간다고 보시는 거기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쉽게? 네. 시장의 심리는 올라가면 떨어져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비관론이 안 바뀌어요. 근데 83,000원에서 그날 갑자기 1,000만 주, 2,000만 주 들어오는 거 한번 배팅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럼 이게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10만 전자가 다 떠들 거고 뭔가 다른 재료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로직이. 그때 그 로직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업황 얘기 당연히 나올 거고. 뭐 네. 한쪽은 네. 우리나라 반도체 M&A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 삼성전자 나스닥 상장시킨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 사람 눈에 콩카불을 확 시게 하는 애플카 같죠. 아니면 그레이트 로테이션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가 뭐냐? 미국 이제 국채 팔아. 그거 판 거 갖고 이머징 국가의 위험 자산을 들어와. 이게 2013년에서 2015년 시장이거든. 아예 돈의 줄기가 바뀌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원화 약세가 좋아요. 수출차인데 좋아. 그리고 거기에 기준이 수소예요. 계속 강조해 주시는 네. 수소를 부경제, 보자. 네. 성장성.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고 부생 수소. 그래서 부산, 울산, 포항 관련된 그 산업군들이 주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 라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구경제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에 BABIG 2차 전지 그 펀드 만들어 ETF 만들고 대통령이 돈 집어넣고 펀드 이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아니에요. 다음 정부는 이 수소 ETF. 이거 그리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논리를 만드나. 그러면 수소 ETF가 뭔데? 그냥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구경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장만 살짝 다르게 한 거예요. 수소로. 수소로. 그리고 아니 수소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씩 구체화시키죠. 최근에 수소 관련 얘기를 무지무지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까지 매출단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래서 현대차의 아이오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소차 연료전지의 그 니쏘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니쏘의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에서
종목들 뭐 이지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션, 일진 다이아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뭔가 에너지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겠나. 요건 태동이다.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은 아직까지 보시는 거잖아요. 펀드도 설정 안 됐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렇죠. 세상이 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그 뉴스를 이런 뉴스도 한번 보시죠. 어디다가 있나? 제가 자료가 많이 갖고 와갖고. 그러게요. 자료가. 근데 이거 한번 이 뉴스 보시죠.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네. 3만 한 3, 4천 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정부 도시가스 배관의 수소 흡입 추진. 그다음에 제가 또 현대로템 연결고리로 수소 충전소를 30만 개 만들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자 같거든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정부가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한다. 네. 30평짜리 그러니까 방 2개짜리 네. 오피스텔을 공급 물량. 여러분들 나는 이게 엄청난 호재 같아요. 근데 시장은 아직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쪽으로 호재인 거예요? 갖다 해서 아파트 공급 물량 지금 10억, 20억짜리 인근에 땅이 서울에 하려면 저 용산 공사체 빈데다가 새로 짓는 신도시나 재건축 하는 방법. 그래도 빨라야 5년이나 10년 걸려요. 진짜 우리가 거주해서 하면. 지금 공급이 그러면 굉장히 이슈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전세값 올라가고 이동하고 그렇죠. 난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재건축이에요. 낡은 아파트. 나블 아파트 네. 뭐 근데 그거 암만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또 그 공간이 확대해요. 그럼 다른 거가 이제 단독주택인 거를 강제해서 수용해서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뭐 재개발해서 이게 민간 기업이나 그 이해 당사자들이 아무 많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지금 배송심에 오피스텔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난방이 안 돼요. 추워요. 근데 밑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요. 그 배관 가는 가스 업체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배관 이게 도시재생이면 큰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돼서 83짜리 도심에서 이걸 개조해갖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생기면 이게 도시 재생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가스 배관. 그렇죠. 그 다음에 재건축, 힐임.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 이게 그리고 바로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 물량 우리 84제곱미터 이거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큰 재료인데 아직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뭐 부동산 쪽의 이슈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큰 이슈다. 벌써 네. 그 에너지가 네.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똑같이 뭘 봐야죠? 뭘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뭘 봐야 돼요, 대표님? 건설 ETF를 봐야죠. ETF. 그래서 타이거 200 건설 ETF랑 코덱스 200 ETF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있는. 네. 1등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9월 3일.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이 순으로 있습니다. 이 종목의 구성 성분도 다 보세요. 네. 그런데 이 9월 3일 거를 9월 6일로 보면 현대건설이 위로 올라오죠. 네. 포스코 케미칼 내려오고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이런 종목들의 순위가 조금 이렇게 앞당기고 막 변해요. 지금 타이거 건설 그래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고점이 7월 6일입니다. 네. 7월 6일까지는 그래프 저쪽 우상이에요. 진짜. 그러다가 8월 20일까지 조정했습니다. 이때 많이 털렸어요. 네. 제가 이거 털리지 말고 이 다음엔 이 고점 돌파해서 뭔가 왜냐하면 지쳐가는 거예요. 뭐 재가별이 되겠어, 뭐 공급이 되겠어,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급등한 거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고점 향해서 계속 열심히 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타이거. 근데 네. 이제 제가 이 네. 그림을 한번 보죠. 오늘 가스공사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4만 원 돌파. 예, 이때까지 이 8월 달까지 이 떨어진 것 속에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 가죠. 이게 정책이 아까 바뀌면서 가스,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보세요.
어우, 에너지 이게 오늘 장난이 아니죠. 네.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이제 직전 고점 7월 6일 이게 다 7월 6일이 ETF 고점 찍은 거 아까 카카오 고점 찍 7월 6일 똑같죠. 요게 그리고 나서 2달간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3월 달 대선 때까지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 ETF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럼 개별 종목보다 ETF로 볼까요? 지금 주도주는 네. ETF의 롱숏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항공모함 군단이 들어가야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도주 수소 ETF가 연결되는 종목군들. 네. 그 다음에 SOC 이게 SOC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들 SOC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이 바뀌는 게 징후가 카카오뱅크, 게임즈, 네이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그때 숏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롱으로 바뀌는 게 네. 시장의 하나의 그 징후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는 설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석하고 그렇죠. 오늘 주식이 왜 빠졌을까요? 지금 이런 기계들이 벌써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중심이 시동을 건 거고 이게 통계 차익 거래로 벌써 그걸 움직이는 전략가들이 홍콩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블랙록은 삼성전자 무조건 그래서 5조를 언제 넘을까를 제가 카운팅할 겁니다. 지금 1조 8월 30일부터 누계를 딱 기준점을 해갖고 누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인데 5조가 눈에 딱 보일 때 인식이 확 바뀔 거라고 봐요. 그 타이밍을 찾을 거고요. 5조. 예. 네. 그다음에 이게 코덱스 200 건설 ETF입니다. 여기는 포스코 케미칼, 현대건설, 삼성 요건 똑같아요. 네네. 그리고 밑에 단에 어디는 DLE 들어가고 어디는 DLENC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주도주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이게 아파트도 되지만 이제 중동 수주 SOC가 나오나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또 팔로더맨 해볼게요. 네네네. 외교부 2차관께서 카타르하고 오만 가셨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럼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대우조선해양 수주해 오나. 오만은 전차 뭐가 또 그 MOU 해서 수주해 오나. 그다음 연말에 이집트에서 군사 엑스포가 열리는데 거기서 뭔가 큰 거 수주해 오나. SOC 수주 쪽으로. SOC하고 중동하고 네, 네. 사우디의 네. 네옴하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탄소 제로, 넷 제로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SOC입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 SOC예요. 신형 SOC. 건설을 비롯해서 뭐 예. 새로운 사회 기반을 만드는 예. 관련된. 그러니까 구형 SOC가 네, 아니라 네. 신형 SOC가 네. 중동이 되고 걔네들이 탄소 제로를 또 오히려 석유를 만든 생산하고 먹고 살던 애들이 이제는 수소나 원자력이나 그 스마트 도시 갖고 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30년, 30년 동안은 우리는 수소 갖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2030년 수소 연맹에서 이번에 킨텍스에서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하는 게 나 휘발유차 이제 안 만들어. 수소 관련된 모빌리티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거 간단히 해서 그 그룹의 CEO가 제일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 그룹을 이끌고 먹거리를 찾아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네. 이게 이제 정책과 그룹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먹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추석 다가오고 있고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장 뭘 보자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고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공포를 자꾸 만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도 이번 조정만 견디면 3,400, 3,500 에너지가 이제 중국 그 주도형 에너지로 갈 건데 이 섹터에서 중심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수소 밸류체인. 네. 현대차 그룹, SK 그룹, 포스코 그룹, 롯데 그룹, 하나 그룹,
현대중업그룹, 효성그룹에 그동안 급등한 것만 제외하고 아직 못 간 거에 수소 밸류체인 관련된 것들, 수소 물류, 수소 연결고리만 찾으시면 앞으로 큰 게임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기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